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 정치데스크를 시청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좀 판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거를 공개한다더니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왜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사전 내사했다, 내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검찰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래요? 내가 증거 공개할게요. 어제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좀 논란인데. 자, 김민지 기자, 근거를 뭐 좀 제시를 하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에 대항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근거들을 얘기했는데요. 좀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8월 중순경에 얘기했다는 그 내용을 전원 형태로 전하다 보니까 신빙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어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되지 않은 발언 중에서 대검의 해명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원래 발언 내용에서 다소 뭐랄까요? 표현을 누그러뜨렸어요. 뜻은 정확하게 전해지지만 표현이 천박해 보이지 않도록 마사지를 해서 그 필요한 부분만큼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법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거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여기까지 팩트고요. 예. 특히 사모펀드 쪽을 내가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거다. 이거는 조국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는 판단이거든요. 이 부탁을 한 게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8월 중순이니까요.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사전 내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윤석열 총장이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시점은 8월 9일이 지명 시점이고 8월 27일 날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는데 그 사이 언제쯤이라는 거죠. 자, 조국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입니다. 완전 나쁜 놈이에요.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 총장이 누군가에게. 자, 윤 총장이 발언에 특히 사모펀드를 좀 내가 아는데 그거 나쁜 놈이에요. 이것은 조국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발언을 한 게 8월 중순이다. 이게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인데요. 조 부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저 발언 들으시고요.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시던가요? 아니면 갸우뚱해지시는가요? 어떻습니까? 갸우뚱도 아니고요.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해할 처음부터 수가 끝까지. 없었어요? 네. 허허. 자, 우선요. 유시민 이사장의 그동안 논리를 압축해보면 8월에 조국 장관 임명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안 된다. 내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에서 하니까 근거를 대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내사를 했다는 근거라는 거는 가령 녹취록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들었다는 어떤 증인을 내놓는다든가 또 회의록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건데 어제 나와서 한 거는 윤 총장도 잘 알고 청와대와가도 소통이 되는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A씨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A씨가 나한테 하더라요. 하하. 전원의 전원이에요. 전원의 전원이다. 네, 이거는 신빙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통상적인 수사는 이렇습니다. 첩보, 그리고 첩보를 수사를 할까? 재료가 될까? 해서 하는 게 내사. 내사 다음에 수사예요. 그런데 이 내사가 반드시 수사로 이어지지 않죠. 내사를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접는 거죠. 거기서 접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내사한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그 조국 전 장관 사건은요. 내사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 지명 직후에 기자들이 이 공직자 재산 신고한 관보를 받거든요. 네. 여기에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기자들이 보면서 이거 굉장히 이상한데 뭐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 어떤 내사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다. 이것도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예. 또 A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가깝고
청와대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을 합니다. 유 이사장의 주장이죠. 네. 예. 그렇다면 A 씨가 청와대 내에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A 씨는 청와대와 여러 가지 긴밀한 소통이 되고 있고 예. 정책도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게 비선 실세죠. 하하.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 A 씨가 있다면.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유시민 이사장은 자기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등에서 내사 자료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없습니다. 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시민 이사장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말을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 부장께서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서 이제 증거를 공개한다 하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 김민지 기자 어때요? 대검찰청에서 즉각 또 반박문을 냈죠. 그렇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방송 직후에 입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유 작가, 유시민 이사장이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만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해서 어떤 근거,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즉각 내놨습니다. 네, 대검은 즉각 이제 반박을 한 건데요. 우리 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는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저런 주장들, 본인이 어쨌든 근거를 제시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미진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허. 지금 이제 그 전에 얘기했을 때 뭐라 했냐면 예. 지명되기 전에 내사를 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를 대겠다 그랬는데 어제 얘기는 약간 뉘앙스 바뀌었습니다. 지명되고 나서 공식 수사했던 8월 말 전에 8월 중순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예.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 이제 언론도 보도됐었는데 예.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장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청와대 면담을 요청했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언론 보도도 예전에 있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전에 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처럼 뭐 비선 실세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예. 들어서 윤석열 총장도 알고 그 다음에 뭐 청와대도 얘기할 수 있는 면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데 그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주세요. 여기에서 대검의 저 반박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호칭을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검찰이 즉각 반박문을 내왔습니다. 그럴 때 호칭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공식적인 직함은 무엇이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근데 이사장이란 표현을 검찰이 단 한 번도 안 썼어요. 항상 유 작가라고 표현해왔습니다. 뭔가 검찰의 의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기자는 사실에 집중하고 예. 작가는 상상력에 집중한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상력에 집중한다. 그렇습니다. 아하. 실제로 지금 계속 유작가라고 한다는 것은 예. 검찰로서는 사실상 유시민 이사장이 소설을 쓴다. 이런 것을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접 메시지가 그렇죠. 물론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고 해서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붙일 경우에는 유시민 그 이사장에 대한 공격 자체가 그 뒤에 있는 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어떤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배려도 읽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설이다.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땠죠? 기자라고 한다고 하면 팩트에 천착을 해야 되고 팩트가 있으면 그 뒤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써야 되는데 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차기 대선 후보까지 얘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여권에서의 어떤 그 정치인이 본인으로서는 뭐 근거를 댄다고 해놓고는 녹취록이 어디가 있는데 그것도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을 마사지를 해서 얘기를 한다? 어허. 과연 그것이 기자 정신에 맞는 것인지 본인이 필요할 때는 본인도 유튜브 기자의 언론이기 때문에 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본인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발 물러나야 될 때는 모든 것을 어떤 사실관계를 마사지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본인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러한 점에서 굳이 검찰로서는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제 유시민 이사장 그 알릴레오를 통해서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지명 전에 이미 이런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이유는 예. 저도 증거는 없어요. 제가 왜 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하냐 하면 예. 8월 중순에 이런 예단을 형성을 하고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예.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 변호사님이 검찰총장이면 밖에다가 이런 요청을 하기 전에 안에서 안 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먼저 안에다가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자, 유시민 이사장, 내가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저도 증거는 없어요.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증거는 없어요. 글쎄요. 취재가 안 돼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글쎄요. 조 부장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서 참 유시민 이사장이 궁지에 몰리니까 예. 점점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자,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거라는 거는 어떤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준거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증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나는 증거가 없는데 추측을 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저 취재란 단어를 쓰는 것 취재. 굉장히 저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합니다. 어허. 취재라는 거는 기자라든지 작가가 기사나 어떤 소설의 밑 재료를 삼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걸 가지고 기사를 쓴다? 만약에 우리 김민지 기자나 이용환 차장이 예. 이런 식의 거를 기사 쓰겠다고 한다면 채널에 의해서 받아주겠습니까? 네. 굉장히 혼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어떻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아하. 예, 그런 것도 잘못이고 그 검찰에서 그 작가 이렇게 쓴 것. 작가. 그러니까 유시민 씨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가라고 해주는 게 낫지 않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최진영 변호사 말처럼 이게 노무현 재단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들릴 수 있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하는 건데 그런데 차라리 그냥 유시민 씨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시민 씨 하는 게 예.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허. 작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에요. 이거는. 소설가가요. 정말 그럴듯한 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써야 그 소설이 팔리는 것이지 정말 허무맹랑한 것을 소설이라고 쓴다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시민 씨의 신분은 곧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거예요. 예, 검찰 소환. 예. 그러니까 피의자예요. 지금 고발 사건이 배당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피의자인데 일일이 이렇게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 이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것이 수사 대상자를 비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절제된 수사라든지 신사다운 수사 이것과 또 동떨어지게 비춰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평론이라든지 비판은 언론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의 어제 저 발언과 관련해서요.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응이 나왔대요. 자, 김민지 기자 궁금합니다. 네, 여당 내부에서는 줄곧 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들에 대해서 좀 너무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내부적인 불만의 목소리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제가 취재한 민주당 몇몇 의원들도 고개를 가로젓는 등 좀 반응은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녹취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결정적으로 들은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전에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 거라서요. 근거가 좀 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거는 또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또 증거라고 보기엔 또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해 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해 전달한 겁니다. 근거가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백혜련 민주당 의원, 내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유시민 이사장 어제 알릴레오에서요. 또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계속해서 자녀들을 입건하겠다는 얘기들을 흘리고 있고요. 정경심 교수를 무지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하다. 이거는 진짜 조폭적 행태라고 봐요, 저는. 그 이탈리안 마피아들은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린대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도가 지나쳐도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윤석열 총장도 지금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결과에 귀착될지 모르겠으나 가는 데까지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네, 유시민 이사장.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가족과 여자들은 안 건드린다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너무 이거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윤 총장도 지금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뭔가 마피아, 여자, 비인간적,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예. 이제는 막 가자는 겁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검찰에 대한 협박조의 얘기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최순실 정유라는 남자였냐? 이런 어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예. 좀 전에 얘기했는 것이 이탈리안 마피아들도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21세기 대한민국 검찰이 이탈리아에 있는 조폭, 마피아보다 못하라는 얘기입니까? 과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그 말씀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스스로 한번 좀 반성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죄가 없는데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검찰이 조사를 했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했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이탈리아의 마피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하고 여자들은 안 건드려라고 했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남자가 밖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 남자에 대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와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 같이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논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하면은 그것은 이제 뭐 어떻다라는 얘기 자체가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유시민 이사장의 언급에 따를 때도 잘못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예.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사실상 헌법상 평등의 원칙도 어긋난다. 내지는 여성에 대한 어떤 오히려 사회적 비하적 발언이다. 이런 비판까지 댓글이 있는 것을 보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조차도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어제 저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에요? 이게 누구야? 깜짝 게스트가 나왔다는데 누굴까요? 깜짝 게스트는요, 바로 가수 이승환 씨였습니다. 이승환 씨? 어허. 갑자기 이제 뭐 근황 토크 이런 것들 이어갔는데요. 그 전부터 원래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승환 씨 여기 나와서 근황 토크를 하는 것에 이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난데없이 나타나서 많이들 놀라셨겠어요. 조금 전에 오셔갖고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죠? 예. 네. 네, 스튜디오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런 환호성은 처음이에요. 평소에 뭐 저희 알릴레오 좀 보세요? 뭐 전편 다 봤죠. 진짜? 예. 초반에 재미없을 땐 잘 안 봤어요. 시즌1 때. 평소에 이 욕설을 안 하시기로 굉장히 예. 유명하신데 네. 알릴레오 때문에 페북에 욕을 쓰셨다고. 뭔가 제 나름대로 중화된 표현을 쓴 건데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검찰의 어떤 선택적 수사, 정의, 예, 그런 것들이 너무 예전부터 사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네, 이승환 씨가 깜짝 게스트로 출연을 했고요. 약간 이승환 씨도 약간 검찰의 지금의 어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 메시지를 내놨는데 조 부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이 이승환 씨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3명 모두가 이제 대학교를 같은 연도에 입학을 했는데 예. 다 아마 음반을 한두 장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좋은 노래 많이 불렀어요. 네. 예. 가요계의 어린 왕자가 갑자기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정의 같은 것 이런 거에 화가 나가지고 욕을 했다? 하하. 참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 정말 소중한 뭔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예. 지금 언젠가부터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한다든지 또 지금의 여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연예인들에게 예. 개념 연예인 이런 용어가 붙더군요. 어허. 그래서 이 개념이란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한쪽 진영을 응원해야만 개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예인으로 분류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겠다. 예. 네, 이런 느낌 받았고요. 예. 더 나아가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직함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는 국회의원도 지냈고 또 장관도 정치적 경호실장으로 불렸고 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임명이 돼서 기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욕을 보이는 것이다. 아하, 예. 그 점을 유시민 이사장이 명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